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숙명처럼 세계 최상의 디지털 휴머니티 대학 숙명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3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은 227명입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논술 성적 90%와 교과 성적 10%를 일괄 합산하며 전년 대비 논술 성적의 반영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논술 시험은 계열에 따라 다르게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교과 성적은 환산석차 등급별로 배점된 점수가 반영됩니다. 등급 구간별 배점 점수는 1등급대가 100점이며 5등급대까지는 등급별 격차가 2에서 3점 이내로 크지 않습니다. 반면 논술 시험은 900점 만점으로 반영 비율이 높은 만큼 논술 시험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과 성적 활용 지표는 학생부 반영 교과의 석차 등급을 이수 단위로 가중하여 평균한 환산 석차 등급이며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교 졸업 및 예정자, 학생부 성적 3학기 미만인 자, 지정 반영 교과를 한 과목 이상씩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논술 시험 성적을 활용한 비교 내신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 5 이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등급이 높은 1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 지원자와 통계학과, IT공학 전공, 의료학과 지원자의 경우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으며 탐구 영역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통계학과, IT공학 전공, 의료학과를 제외한 자연계 모집 단위 지원자라면 수학 영역에서는 기하 또는 미적분을,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탐구 과목을 지정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와 의료학과는 인문계열 논술 시험으로 147명을 모집합니다. 논술 시험 유형은 통합 논술형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이 문항이 출제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 문항도 함께 출제됩니다. 답안 형식은 원고지 형식으로 전체 답안 분량은 1,800자 내외입니다. 인문계열 문항들은 다양한 사회 현상과 추세, 변화, 전망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문이나 질문에 표나 그래프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출제 의도 파악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분석력과 이해력이 중요하며 자신의 문장으로 작성하였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인문계열 논술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을 위한 팁을 안내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인문계 논술은 2022학년도부터 크게 변화했는데요.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인문계 논술의 기본적인 사항과 몇 가지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숙명여대 인문계 논술은 2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추세와 이 시대의 중요한 아젠다를 포함한 문항이 있는데요. 이 문항에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전반을 포괄하는 그 내용이 제시가 되고요. 두 번째 문항에는 인문학과 고전을 중심으로 한 독해 초점을 둔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항당 제시문은 3개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모두 6개의 제시문을 읽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의 제시문이나 논제에는요, 도표나 그래프 등이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우리 숙명여대 논술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표나 그래프가 포함되는 대신에 제시문의 길이는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문항당 논제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000자 내외의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었는데 바뀐 논술 제도는 문항당 논제가 2가지로 늘어났죠. 그래서 각 300자, 600자 내외로 작성하시게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2가지 문항을 모두 100분에 작성하면 되는데 2021학년도에 120분보다
20분이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숙명여대 인문계열 논술은 모두 1,800자 내외로 작성하는 셈입니다. 자, 이런 숙명여대 논술의 변화는 논술 작성 과정과 채점 시 주관 및 운이 작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숙명여대 논술 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출제 의도에 부합되는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장력이 뛰어나고 호소력이 있어도 결국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장으로 제시문 요지를 정확히 요약하고 더 나아가 논제를 자신의 관점으로 명확하게 풀어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시문 요약이 지나치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분석력과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겠죠. 논술은 채점에 의해 완성되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숙명여대는 채점위원 간의 합리적인 채점을 위해서 채점위원 간의 토의 또 점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논제를 먼저 읽고 제시문을 읽으면 출제 의도에 부합되는 제시문 내용을 한층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겠죠. 100분으로 다소 줄어든 논술 시험 시간을 고려하면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논제를 정확하게 숙지하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그 출제자의 문제의식, 출제 의도의 얼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선의의 과정을 통해 제시문을 읽으면 아무리 어려운 제시문이라 할지라도 해당 논술의 중요한 논점이 효과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국어정서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띄어쓰기 오류라던가 비문 등은 감점 요인이 되겠죠. 특히 인문학 전공의 경우에는 정확한 문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분량이 미달되거나 초과해서 감점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또박또박한 글자체,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논술문을 작성하면 평가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은 곧 쓰기의 한 형식이죠. 그래서 그 어떤 쓰기도 읽기나 독서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의 글쓰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읽기가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답안은 대개 장기적인 독서와 지적 호기심, 문화적 관심이 오랫동안 축적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평소에 좋은 책을 꾸준히 읽고 사회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지니며 이 시대의 지적, 문화적 흐름을 주시하는 과정이 효과적인 논술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숙명여대를 지망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술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제공된 기출문제 및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